그래서 일단 이렇게 준비하긴 했는데 뭐 시간 보고서는 뒤에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볼게요. 뒤에 자료가 있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튜터링 선제스 2는 크게 보면은 새로운 툴을 배울 거고요. 그 툴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할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선제스 2의 전부예요. 근데 그 툴이 뭐냐면은 노름과 이너 프로덕트. 사실 노름만 있으면 돼요. 뭐 이너 프로덕트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전부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기본적으로는 AX equal B를 풀 건데 이 푸는 센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앞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죠? B가 만약에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가면은 솔루션이 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유일할지 아니면 많이 있을지는 A가 싱귤러인지 논싱귤러인지에 또 갈리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거였는데 문제는 B라는 친구가 컬럼 스페이스에 없는 경우도 뭔가 솔루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가 나오는 게 다른 수업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쉽게 얘기하면은 그 회귀선 있죠, 회귀선. 회귀선의 기초가 되는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로 대충 근사시키는 이러한 솔루션 찾는 게 사실 선대2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A만 분석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물론 이제 파이나이트 디멘션인 경우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A를 분석할 건데 이 A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좋았으면이라는 거를 6장부터 9장까지 여러 가지를 배울 거예요. 뭐 다이아고널 라이저블 하면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뭐 SVD 가능한 거, 뭐 SVD 항상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거 아니면은 뭐 QR분해가 된다, 뭐 LU분해가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촐레스키 패토리제이션이 된다, 이런 것들이 됐으면은 AX 이퀄 B라고 하는 거를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노름과 이너 프로덕트를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0장에서는 그냥 뜬금없이 벡터 어널리시스를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벡터 칼큘러스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선형대수 2 내용이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냥 좀 도입을 해보자면은 제가 그 미적분 시간에 벡터의 사이즈라고 하는 걸 정의한 적이 있죠. 근데 걔를 오타가 났네요, 벌써부터. 이게 x입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나온 거죠. 이렇게 벡터의 크기를 정의를 해봤는데 근데 벡터의 크기를 굳이 이렇게 정의를 해야 할까? 라는 첫 번째 의문과 두 번째, 그러면 이게 Rn에 대해서도 크기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뭔가 확장을 하고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두 벡터의 곱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를 배웠죠. 닷 프로덕트랑 크로스 프로덕트. 물론 크로스 프로덕트는 저희 범위가 아니에요. 그 선대2에 안 나와요, 이거는. 아무튼 곱을 배웠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두 벡터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실수일 수가 있고요. 두 벡터를 곱했더니 결과가 벡터일 수가 있어요. 근데 벡터인 경우 되게 좀 흔치 않아요. 아무튼 벡터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 친구는 다 프로덕트고요. 두 번째 친구가 크로스 프로덕트죠. 근데 얘를 벡터가 아니라 좀 다른 무언가로 바꿀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게 나중에 아우터 프로덕트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그 엑스테리어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이게 그 외적이고요. 얘는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개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무언가 곱하기 구조를 좀 추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곱하기 구조가 추가되면은 뭔가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저 노름이라는 걸 먼저 정의할 건데 이 노름은 벡터의 크기의 일반화예요. 그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에서 몇 가지 성질만 뽑아낼 거예요. 그 몇 가지 성질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 양수였으면 좋겠죠. 크기는 양수죠. 음수가 되는 음수의 크기 이런 거 좀 말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를 양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성질을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크기가 제로인 거는 제로일 때밖에 없다. 이 조건을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단어입니다. 포지티브 데피닛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스칼라 스칼라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의 벡터랑 마찬가지로 크기만 곱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 됐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각부등식. 얘를 삼각부등식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그냥 노름이라고 부르자 라는 게 그냥 노름의 정의예요. 얘는 함수입니다. 함수. 대수에선 무조건 이런 구조는 함수로 주어져요. 이제 이런 걸 만족하기만 하면 노름이라 부를 건데, 그럼 예시가 뭐가 있느냐 라는 걸 보면은 아까 봤던 유클리디안 노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 유클리디안 노름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사실 이거라서 이 부분에서 2가 아니라 다른 숫자로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확장을 해요. 그 확장을 한 결과를 리틀 LP 노름이라고 불러요. P는 1보다 크거나 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까먹었는데 0과 1 사이에서 정의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노름이 안 돼요. 노름은 안 되고 세미노름 될 거예요. 세미노름은 그 아까 1번 조건에서 0이 될 조건 있죠. 이 조건이 성립 안 하면은 세미노름일 거예요 아마.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해석학 내용이라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LP 노름 가지고 무언가 하는 게 해석학 2고요. 혹은 뭐 실해석입니다. 혹은 그 주니킴이에요. 주니킴은 고유 명사예요. 수업명이. 모든 게 풀이해로 수렴하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는 어떤 도구가 됩니다. 이 LP 노름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서메이션이 되면은 이제 뭐 인테그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항상 저희가 시리즈가 나오면은 시리즈의 어떤 인피니트 썸에 대한 컨버지를 인테그랄로 정의하죠. 그래서 아마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네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하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벡터의 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새롭게 정의해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프로덕트의 성질을 가져올 거예요. 그럼 다 프로덕트의 성질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조건 순서를 바꿔도 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바이리니얼리티라고 부릅니다. 뭔가 좀 서양적인 성질을 만족을 하죠.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 내적을 하면은 양수가 되고 아까 봤던 것처럼 0일 조건이 그냥 0 벡터, 제로 벡터여야 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얘를 시메트릭이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를 바이리니어라고 부릅니다. 바이가 붙었다는 소리는 둘이죠. 그러면 3개 이상에 대해서 성립하면은 멀티리니어예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봤듯이 포지티브 데피닛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가 뭐 이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하죠. 나중에 텐서랑 연관이 지어져요. 아무튼 이런 걸 만족만 하면은 그냥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르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만 만족하면 된다고 하자 라는 게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예요.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곱했더니 리얼 넘버가 된다 라는 개념인 거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곱하기라는 개념이 모든 건 함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곱하기를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면은 그때를 링이라고 불러요. 더 나아가서 알제브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신 적이 있어요? n×n 매트리스를 모아두면 정확하게 이 구조가 만족을 하죠. 곱하기 구조가 생기죠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알제브라라고 부른다. 뭐 나중에 언젠가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단어를. 아무튼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네. 앞에 거 정리해보면은 대수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어떤 집합을 오퍼레이터를 취하면서 그 구조를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라고 하는 거는 덧셈과 곱셈 구조가 있죠.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반되는 필드가 있어야 되고 덧셈 구조가 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죠. 얘를 다시 써보면은 필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필드 두 개를 곱하면은 다시 필드의 원소가 되는 그러한 함수가 이제 덧셈과 곱셈이고 벡터 스페이스는 덧셈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구조가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너 프로덕트는 두 개 곱했더니 필드가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앞에서는 물론 이게 리얼 넘버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뭐 필드로 확장을 못할 이유는 없겠죠. 전 본 적이 없긴 해요. 아무튼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대수적인 구조다. 그래서 이 대수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분석하는 게 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현대대수를 들을 때 한 1, 2g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em마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뭐 증명은 제가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책에나 교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근데 이건 결과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너 프로덕트 구조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얘는 다 프로덕트일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다 프로덕트를 보긴 했지만 굳이 다 프로덕트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임의의 이너 프로덕트인데 그게 뭐 어찌 됐던 간에 둘 중 하나가 제로 벡터면은 뭐 당연히 내적하면 제로가 되더라. 너무 당연한 성질이죠. 근데 얘를 증명하는 방식은 뭐 제로면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제로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허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얘는 다음 이제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쓰실 줄을 아셔야 합니다.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내적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면은 항상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유도해야 돼요. 이게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뭔가 할 거예요. 뭐 아시죠? 노름을 유도할 거예요. 이 노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쓸 건데 뭐 이거 말고도 나중에 아이젠 밸류를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아이젠 밸류는 에너지랑 관련이 있거든요. 물리에서 말하는 그 에너지랑 관련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와 관련되는 게 사실 이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약간 있어요. 한 3g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보이는 건 테크닉이 좀 중요해요. 테크닉을 영어로 쓸 줄 모르니까 말로만 할게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너 프로덕트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 첫 번째, 어떤 뭐 제로 벡터일 땐 너무 당연하니까 넘기고요. 실제로 뭔가 서술하실 때는 제로 벡터인 것도 언급을 해주셔야 하긴 해요.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 지금 시험 시간이니까 그냥 넘길게요. 제로 벡터인 경우는 당연히 천nhập할 때니까 넘기고 논제로인 경우에서 정확히는 이걸 보셔야 돼요. 먼저 크기가 1일 때를 본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노름을 안 썼으니까 얘를 먼저 봐야겠죠. 항상 보면은 얘를 가정해서 뭔가를 보여요. 그럼 여기서는 이걸 보이고 싶은 거겠죠? u, v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보이면은 2번은 그냥 따라옵니다. 왜냐면은 v바를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 친구는 스칼라니까 뭐 웨리파이 되는 거 맞죠? 마찬가지로 v바, u바를 정했으면은 이 두 친구는 1번 케이스가 돼요. 그 1번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 보였죠? 그래서 얘는 넘기기만 하면 돼요. 이러한 방식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떤 그 이너 프로덕트를 풀 때 혹은 노름 가지고 무언가를 풀 때 기본적으로 크기 1인 거를 먼저 고려한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면은 뭐 약간이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는 언급을 하고 가고요. 나머지 내용은 그냥 트리비얼하게 정리되니까 뭐 결과만 외우시면 되기도 해요. 그래서 1번 하고 결과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사실 각을 특정하는 거죠. 어떤 두 벡터의 각을 측정하는데 그 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0과 1 사이에 존재하죠. 그래서 얘를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자. 그랬을 때 세타 값을 그러니까 저희가 픽해낼 수 있죠. 그래서 두 벡터의 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반화시킬 때 나오는 도구가 바로 이너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기하학적인 접근 방식을 많이 많이 씁니다. 이 선대2 내용에서. 그래서 뭔가 할 때 좀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면은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269번은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노름을 유도할 수 있다. 근데 반대는 안 됩니다. 노름이 있다라고 해서 그 노름이 어떤 이너 프로덕트로 유도된 노름이라는 보장은 못해요.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뭐 체크만 하면 되니까 뭐 된다라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노름이 된다. 더 나아가면요. 매트릭을 줄 수 있어요. 네, 아마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매트릭이 끝판왕입니다. 매트릭까지 되면은 너무 좋은 성질이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아까 봤던 스몰 LP 노름에 대해서 이 L 인피니트 노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가장 큰 거를 크기로 갖는 건데 이게 좀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제가 각 노름에서 크기가 1인 벡터를 다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P가 1일 때고요. 이 친구가 P가 1일 때고 이거 연습 문제에 아마 그 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거 글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3일 때고 이 친구가 4일 때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게 인피니트일 때예요. 이거 좀 아마 그 해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유닛볼이라고 부릅니다. 유닛볼. 볼인데 볼이 아니죠. 근데 원래 수학이 그래요. 볼인데 볼이 아니에요. 왜냐면 볼을 일반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를 깊게 다루는 분야가 위상수학과 해석학이에요. 네, 해석학은 좀 애매해요. 해석학은 좀 애매하고 해석학 원이나 하죠. 해석학 원하고 위상수학에서 좀 깊게 다뤄요. 왜냐면 얘네들이 토폴로지를 인듀스하게 해가지고 토폴로지가 있으면 컨티뉴이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컨티뉴이티를 기반으로 해석학에서는 디퍼런셜블까지 유도가 돼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노름이라고 하는 걸 좀 중요시 배우는 겁니다. 선대 2에서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넘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스몰 L을 봤으니까 이제 라지 L이 존재해요. 항상 수학은 뭔가 작은 게 있으면 큰 것도 존재해요. 근데 큰 거는 그 인테그랄입니다. 아까 작은 게 서메이션이었죠. 그래서 서메이션을 무한 번 더하면은 걔가 결국 인테그랄이 되죠. 물론 좀 틀린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이 L2가 실제로 이너 프로덕트가 됩니다. 얘는 그럼 뭘 측정하는 거냐면요. 두 함수의 각을 측정하는 거예요. 두 함수에. 근데 좀 좋은 함수여야 돼요. 여기서 너무 좋은 걸 줬어요. 컨티뉴스 펑션. 왜냐면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접근 가능하죠. 그래서 이 두 함수에 대한 크기를 결정할 건데 그럼 그거를 기반으로 다시 함수의 크기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LP 여기는 L2죠. L2 노름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해석학 2에서 재밌는 성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 노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계산만 하실 줄 알면 돼요. 왜냐하면은 적분 계산은 미적분 때 배웠던 지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 계산하는 거는 미적분 때 배웠던 거 말고는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때 기억 새록새록 하시면서 적분을 열심히 하시면은 뒤에서 저처럼 한 3번 풀다가 3번 다 다르게 나오는 경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이 뭐 되게 별의별 게 다 이너 프로덕트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쓸 거는 다 프로덕트밖에 안 써요. 결국에는. 실제로 노름도 유클리디안 노름밖에 안 써요. 근데 왜 이런 쓸데없는 걸 배우냐? 이게 좀 나중에 중요하게 되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고민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럼 이제 아까 스몰 LP 노름도 봤으니까 라지 LP 노름도 있겠죠? 그 마찬가지 적분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참고로 이게 실제로 노름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려면은 홀더 이니퀄리티를 아셔야 돼요. 이게 홀더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확장판이에요. 홀더 이니퀄리티를 이제 간단하게 서술을 해보면은 아마 이거일 거예요.
게 아니라 간단하지 않네요. 그냥 대충 쓸게요. 이걸 만족하는 그 PQ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P가 주어졌을 때 Q가 존재하죠. 그랬을 때 이런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를 홀더 이니퀄리티라고 불러요.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P가 2인 경우는 Q도 2죠. 그래서 코지-슐바르트 부등식이 딱 돼요. 근데 그걸 일반화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P랑 Q가 좀 페어를 이루어야 돼요. 그 페어가 이러한 관계식을 이루는 거고 이런 걸 만족하는 홀더 이니퀄리티라고 부르고요. 이 홀더 이니퀄리티를 이용하면은 이 친구들이 노름이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좀 재밌는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주의사항이 그 P가 2가 아니면요. LP 노름은 그 이너 프로덕트로 인듀스가 안 됩니다. P가 2일 때만 이너 프로덕트로 인듀스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써야 될 거예요. 왜냐면 작년 기출문제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아마 쓰셔야 할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얘를 이제 왜 하냐면요. 사실 토폴로지랑 관련이 있어요. 그 위상수학과 관련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노름이 있으면은 컨버전스 센스랑 그러니까 그 시퀀스의 컨버지랑 그 다음에 컨티뉴이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10장 내용이에요. 10장.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노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에 제한되긴 하지만 어떤 노름을 가져와도 결국 다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원 노름과 뭐 투 노름 각각의 컨버지 컨티뉴이티를 얘기를 하거든요. 얘네들이 이퀴밸런트 하게 돼요. 한쪽에서 뭐 컨버지 하면은 다른 쪽에서도 컨버지 하게 되고 한쪽에서 연속 함수면은 다른 쪽에서 연속 함수가 돼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이 4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정의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코지-슐바르트 부등식을 쓰면 되기 때문에 뭐 따로 증명은 안 할 거긴 한데 이게 나중에 쓰이니까 한번 꼭 푸셔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무언가 나왔을 때 되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안 되는 것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노름처럼 보이지만 노름이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얘가 붙으면 노름이 돼요. 이런 게 있을 때 나오는 거를 그 원 노름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제 이 친구는 노름이 안 되는데 그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왜 안 되냐면요. 아마 이게 깨질 거예요. 이게 안 될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xn이 0이 아니어도 앞에 거 다 0으로 만들면 크기는 제로가 되죠? 근데 걔는 제로 베터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if 올리프가 안 되기 때문에 노름이 아니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의가 다 그거를 만족 안 했을 때 안 되게 되는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예시, 그 정의를 다 포함을 해야 노름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이게 이제 네, 여기 나왔네요. 이 L 스몰 리틀 L1과 리틀 L 인피니시 노름이 이너 프로덕트로 유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때 이 패러렐로그램 로우가 쓰여요. 얘는 말 그대로 진짜 평행사변형 그 규칙이거든요. 뭐냐면은 이런 걸 제가 배운 적 있어요. 두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노름이 좀 그 L2 노름이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게 되려면은 바꿔 말하면 코사인 제2법칙이 성립하려면은 L2 노름으로 크기라는 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 보이는 거는 간단해요. 왜냐면은 얘는 얘죠. 이건데 이제 그 바이리니어티를 쓰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두 개 더하면은 캔슬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이 된다. 간단하게 보일 수 있긴 한데 얘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나중에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를 컴플렉스 넘버로 확장을 할 거거든요. 컴플렉스에서 이게 안 통해요. 컴플렉스에서 안 통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친구를 통해서 리틀 L1과 리틀 L 인피니트 노름이 이너 프로덕트로 유도가 안 됐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L1 노름과 L2 노름은, L 인피니트 노름은 얘를 성립 안 해요. 안에는 벡터들이 존재해요.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 연습 문제에. 그래서 다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네, 이것도 이제 되게 자주 나오는 수학적인 테크닉인데, 무언가 하나를 정의를 해요. 예를 들어 지금은 노름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노름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노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게 왜 만드냐면은 이제 이걸 만들면은 기존의 노름에 대한 정의 가지고 새로 만든 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A의 크기라고 하는, 즉 오퍼레이터의 크기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쓰여요.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보통 이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얘를 이제 오퍼레이터 크기를 잴 때 이렇게 정의해요. 크기 일자리 벡터들을 다 작동시켜가지고 걔네들의 그 크기 가지고 가장 큰 거, 얘를 오퍼레이터의 크기다 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얘를 기반으로 뭐 컨티뉴티 얘기도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건 이게 노름이 된다 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체크하는 거는 세 가지를 반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정의대로 따라가시면서 논리만 채워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이거죠. 이게 양수인 건 당연히 따라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로일 때 제로인 거를 보여야 돼요. 뭐 이쪽 방향은 당연하니까 할 필요 없고요. 이쪽 방향 보일 때 어떤 논리가 쓰이겠죠. 그때 쓰인 논리가 A가 논싱귤러라는 게 쓰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죠. 얘는 A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해결된 거고요.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도 마찬가지로 A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문제에서 노름인 걸 구해라 하면 당연히 이거 세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 나중엔 증명 안 합니다. 귀찮아서. 그다음 13번은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내적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닷 프로덕트를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각 축마다 가중치를 1만큼 준 거예요. 각 축마다. 근데 현실의 많은 문제는 축마다 어떤 그 가중치를 다르게 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이건 적절한 예시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옛날 얘기긴 한데 수능으로 기반으로 대학을 붙을 때 보통 국영수 사과에 대해서 가중치가 다르죠. 뭐 예를 들어 이과대학 쪽은 보통 수학이 가중치를 많이 줘요. 이런 식으로 좀 각 축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여기서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적을 구할 때. 즉 내적을 각 축마다 레벨을 다르게 줘가지고 좀 내가 중요시 보는 축에 대한 정보는 좀 사이즈를 키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한 정보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도 이너 프로덕트가 잘 정의된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고, 그때 조건은 이 친구들이 포지티브 리얼 넘버여야 돼요.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나중에 아이젠 밸류와 관련이 되겠죠. 네, 그런 거랑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 되니까 얘도 패스를 할게요. 그냥 하면은 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대수에서는 어떤 두 대수 구조가 나왔을 때 그 두 대수 구조를 곱한 거에 대한 구조도 살펴보고 싶어요. 앞에서 저희가 뭐는 봤냐면요, 벡터 스페이스를 두 개를 곱하면은 다시 벡터 스페이스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봤어요. 이제 얘를 좀 확장해 보면은 각각의 노름이 있었을 때 각각의 노름이 잘 유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전체의 곱한 거에 대한 유도가 될 것이냐, 근데 그 자연스럽게 주는 방식이 지금 세 가지가 있더라 라는 걸 보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로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그냥 각각 주면 되더라. 그럼 또 이너 프로덕트 가지고 노름을 또 인듀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반복 하는 거예요. 참고로 얘로 인듀스 하면은 얘가 되겠죠. B에 대한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너 프로덕트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은 이제 한 가지인데, 사실 앞에 거 이거 정리를 쓰면은 여러 가지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 B, C 그러니까 노름을 인듀스하는 방식은,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원 노름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해본 거고, 두 번째 거는 투 노름에 대해서, 세 번째 거는 인피니트 노름에 대해서 살펴본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잘 유도가 된다 라는 거를 체크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그냥 단순 노가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어떤 그 소개만 시켜드리고, 이제 한번 꼭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까지 빨리 끝냈고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 어드 조인트란 성질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면은, 참고로 저는 이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해석학은 진짜 몰라가지고. 그린 정리 기억나시나요? 그린 정리, 그 다음에 얘를 기반으로 확장한 그 스톡스 정리였나요? 스톡 정리? 이 두 개가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니면 다이버런스 티오리엄. 이런 친구들이 사실 어드 조인트 성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니어 알제브라 버전으로 재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6.2 내용은. 네. 이제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항상 공간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공간과의 관계, 즉 함수를 분석하는 거로 시작을 해요. 리니어라고 해보죠. 네, 각각이 이너 프로덕트가 존재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요, 이런 거의 크기를 한번 재보고 싶어요. 근데 얘는 U에 대해서 재야 되죠. 근데 이거를 어떤 S는 이제 U에서 X로 가는 어떤 리니어 맵이고요. 어떤 S가 존재해서 이렇게 좀 넘겨서 생각할 수 있으면 뭐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게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요, 그 프리의 변환을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OD 들으셨다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쪽 세계에서의 문제를 저쪽 세계로 넘겨서 풀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돼요. 어떤 L에 대한 얘기를 S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 풀면 좋지 않을까? 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신다면은 얘를 이제 PD 때 좀 자주 쓰일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나블라라고 있는데, 뭐 그냥 뭐 그 그라디언트라고 읽으셔도 되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전형적인 그 저 어도젠트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미분과 좀 관련이 많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런 내용에서 어떤 인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볼 게 뭐냐면은 먼저 트랜스포즈를 좀 자유자재로 갖고 노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성질은 당연하다는 듯이 쓰셔야 합니다. 이걸 쓰셔야 되고요. 얘를 기반으로 얘를 유도를 할 수가 있죠. 이거 다 그냥 일일이 시그마 써가지고 전개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다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AX라고 하는 거랑 Y를 내적하는 거는 X랑 트랜스포즈 Y를 내적하는 거랑 같더라. 근데 얘를 살펴보니까 A라고 하는 거는 Rn에서 Rm으로 가는 오퍼레이터죠. 근데 A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즉 아까 봤던 그 S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얘네들이 페어 리유더라. 얘를 듀얼 관계에 있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좀 마지막에 듀얼 스페이스 때문에 좀 약간 떡박하고 있어요. 이런 듀얼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자주 써요. 이 트랜스포즈 관계는 나중에 얘를 컴플렉스로 바꾸면은 헬미션으로 바꿉니다. 헬미션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얘는 또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다음 주쯤에. 그래서 277번에 뜬금없이 얘를 증명을 해요.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랑 A의 컬럼 스페이스는 트리비얼하게 만난다 라는 거 보이는데 얘를 왜 하냐면은 저희가 선대 1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FN이 다이렉트 서비 되려면은 조건이 이 두 친구의 교집합이 트리비얼 벡터 스페이스여야 된다 라는 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개에서 온 거예요. 이 마인드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A라고 하는 게 n by n이었죠. 근데 지금은 n by n으로 확장했으니까 같이 뭔가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트랜스포즈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나온 거고, 증명하는 방식은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되게 좀 자주 쓰는 테크닉이라서. 네, 일단 뭐 시간 없으니까 패스를 하죠. 얘 하는 거는 그냥 벡터 뽑아가지고 두 개 벡터 뽑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보면은 제로한 결론이 나와요. 네, 뭐 이거는 뭐 자주 안 쓰니까 일단 패스를 할게요. 근데 이거 테크닉은 좀 아셔야 됩니다. 종종 쓰여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는 매트릭스 버전이죠. 항상 매트릭스 버전을 끝내고 나면 리니어 오퍼레이터 버전을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터에서도 되더라 라는 거 이제 보일 건데, 얘는 그 하는 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문제를 실제로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구하는 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고 싶은 게 콜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그람 매트리스를 정의합니다. 이 그람 매트리스는 계속 나오니까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외우실 때 IJ는 IJ,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은 얘랑 이게 같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컴플렉스로 바뀌면은 이게 다르거든요, 두 개가. 근데 컴플렉스의 정의도 이거예요. 물론 책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저희 책은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IJ면은 뒤에서부터 읽는다. 그리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람 매트리스는 자연스럽게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베이시스에 대한 그람 매트리스. 이 친구는 논싱귤러다 라는 거를 보일 수 있죠. 얘는 그냥 베이시스니까 쫙 전개해서 뭔가 해보면 돼요. 이제 얘를 기반으로 얘를 이제 알고 있고 그 추가로 이 두 가지 형식이 쓰이는데 이거 되게 좀 자주 쓰여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x가 있는데 모든 y랑 내적해서 제로가 되면은 그러면은 x는 사실 제로 벡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앞에서 맨 처음에 제로 벡터랑 내적하면은 제로인 거를 증명을 했죠. 근데 반대 방향을 보이는 거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얘를 보이는 방식은 그냥 그 베이시스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적을 해보면은 제로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음,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얘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 어, 네, 이건 좀 일단 패스를 하죠. 시간 관계상. 네. 이게 아마 레프트 엣지 엑서사이즈였을 텐데, 어, 제가 다른 거랑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패스를 하고, 아무튼 이게 되고, 얘가 되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결과가 되게 중요하니까, 결과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명은, 나중에 시간 되면 따라 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나중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앞에 내용들을 기반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T에 대한 어드 조인트 S를 구할 수 있죠. 이거를 증명이 이제 앞으로 이 책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요. 저처럼 스텝별로 좀 끊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정리하실 때. 왜냐면은 스텝이 앞으로 되게 길어질 거예요. 나중 가면 뭐 책 한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하나의 내용 증명하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면 되게 뭐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스텝별로 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 목적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드 조인트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존재하고요. 두 번째, 유일해요. 이 유일하다고 하는 표현을 되게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뒤에 내용 풀 때 유니크니스가 없으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스텝 1은 일단 첫 번째 베이시스를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이 맵 보신 기억이 있나요? 이 맵을 보신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선대원에서 x를 x 뭐 카이로 보내는 이러한 맵이 자연스럽게 존재하죠. 이걸 기반으로 모든 파이나이트 디멘셔널들은 적당한 fn과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걸 증명했었죠. 얘를 기반으로 모든 얘기를 이쪽 세계에서 그냥 RN의 세계로 끌어올린 거예요. 제가 이거 실수로 F로 했는데 다 이거 RN입니다. R이에요 전부 다. 전부 이 RN의 세계로 옮긴 거예요. 그 RN의 세계로 옮기면은 모든 오퍼레이터가 매트릭스로 바뀌죠. 그 매트릭스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 끝나놨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저희는 적당한 B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걸 찾기 위해서는 적당한 B를 찾으면 돼요. 이 B는 FM에서 FN으로 가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스텝 2에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냥 X랑 U를 이걸 내적을 진짜 해볼 거예요. 이게 막 주구장창 내적을 시그마를 전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시그마 다루는 연습을 여기서밖에 못하기 때문에 얘를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 친구가 결국 인덱스가 IJ가 바뀌니까 무언가에 대한 어떤 성분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매트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알파랑 M 베타를 내적하는 게 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정리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대로 가는 S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해보는 거예요. 지금 S가 뭔진 몰라요. 이 S가 존재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가정하고서는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람 매트리스가 하나 나와요. 이 친구가 그람 매트리스예요. 왜냐면 이게 XIK가 베이시스 엘리먼트예요. 그람 매트리스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게 이거 싶은데 이거 싶다는 소리는 결국 이 둘이 같아야만 해요. 근데 이 둘이 같다는 소리는 결국 M과 G, B가 같다는 소리죠. 근데 G는 논싱귤러 M by M 매트리스니까 인버터블 하죠. 따라서 B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저 B가 존재하면은 S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S는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어드 조인트가 존재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 S를 찾을 때는 이 매트릭스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이것 때문에 아까 그 6번, 3번인지 4번인지 그 계산했다는 게 이거 계산하느라 그런 거예요. 인버스도 구해야 되고 내적도 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셔야 되고요. 결론은 그리고 이거 이렇게 돼야만 하니까 유일하게 결정되죠. 왜냐면 G라고 하는 게 인버터블이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결정되니까 따라서 유일한 어떤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존재하더라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T의 어드조인트의 어드조인트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보이시면 되냐면은 TXU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거죠. XT 스타 U에 대해서 T 스타 스타 X U는 앞에서 어드조인트 성질 때문에 나오죠.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얘랑 똑같죠. 근데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T 스타 스타는 유일하니까 T 스타 스타랑 T가 같다 라는 걸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듀얼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T 스타를 빼는 거는 순서가 뒤바뀐다. 마치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A고요. A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인 것처럼 이 어드조인트 성질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유니크니스가 좀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번은 앞에서 사실 이 부분을 써야 돼요. 저희가 얘를 이거였나요? 네, 이거를 결론에서 얘를 갖다라는 걸 이제 보이는데 얘를 아마 책에서 증명해봐라 하고서 아마 했을 거예요. 얘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논리를 접근해보면은 일단 X를 픽스를 시키고 Y를 전부 돌리면 되죠. 저기 성립을 하죠. 그러면은 AX랑 BX가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를 E1부터 이 N인가요? N까지 다 돌려봐도 다 같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A1과 AI랑 BI가 같다는 소리죠. 그럼 컬럼 벡터들이 다 같은 매트릭스는 같은 매트릭스죠. 따라서 A랑 B가 같다. 이렇게 논리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냥 계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더럽게 저희가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쓸데없이 얘를 또 M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또 바꿔주셔야 돼요. 뭐 X 같은 걸 이제 바꿔주셔야 됩니다. 되게 다 노가다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G를 구해야겠죠. 그람 매트리스 구하고 그 다음에 M을 구해야겠죠. 얘는 XI, XJ 이거를 구하셔야겠죠. 얘를 기반으로 B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구해서 나오는 성분들에 대응되는 그 폴리노미얼 링들 찾으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정신없이 달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하시면 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계속 달려보죠. 네,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얘가 네, 중요해요. 나중에 나와요. SVD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나올 주제들을 앞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꼭 푸셔야 되고요. 10번 문제를 보면은 A가 트랜스포즈랑 같은 경우를 저희는 시메트릭 매트리스라고 불러요.
나중에 정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시메트릭인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를 이제 그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니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수이고 영의 조건이 if only if인 조건을 만족할 때 보통 그 포지티브 데피니시란 말이 붙어요. 근데 지금 시메트릭이 주어져가지고 SPD라고 부릅니다. 이 SPD가 주어졌을 때 얘를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은 이게 이너 프로덕트가 돼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어떤 뭐 수치 해석 쪽에서 무언가 전개해 나가고 그럽니다.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얘는 아마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이 부분만 아마 보이면 될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아마 봐야 될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끝났죠. 이 말은 A가 붙어야 되죠. 이게 제로여야 되죠. 근데 그러려면 제로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논제로면은 양수여야 하니까. 이거 되게 간단하게 됐네요. 아무튼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성질도 아마 쭉 보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네. 이 친구는 그 펀더멘탈 티오리와 관련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까 아마 이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거 있죠? 이거 반대였나 기억 안 나는데 이 친구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연습 문제 또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이건 지금 살펴볼 거예요. X랑 U가 일단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라 가정하고 각각이 이너 프로덕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게 리니어 맵이라고 했을 때 S라고 하는 거를 이걸로 한번 정의를 해보재요. SX를 TX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뭔가? 네,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먼저 여기서 보여야 될 거는 S라는 친구가 인젝티브인 거를 보여야 해요. 일단 뭐 리니어 맵인 건 당연하죠. T가 리니어 맵이었기 때문에 얘도 리니어 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얘는 지금 도메인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인젝티브인 거를 보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리니어 맵은 인젝티브란 말을 보장을 못하죠. 근데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S는 리니어 인젝티브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지금 G는 여기에서 가져올 거예요. 얘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드전트 성질을 쓰면은 txg가 되고 얘는 sx죠. 근데 그게 제로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제로인 거죠. 그럼 논리 구조가 모든 여기의 원소에 대해서 제로가 나와죠. 대적해서. 따라서 x는 제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젝티브가 된다 이렇게 보이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 B는 사실 그냥 끝났어요. 여기서 바로 끝난 게 뭐냐면은 그냥 이게 성립을 하죠. 인젝티브니까. 왜냐면은 여기에서 열로 가는 리니어 맵인데 인젝티브면 디멘션이 커져야 되는 거죠. 같거나. 그래서 이걸 만족을 하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같다라는 보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를 T스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동을 시키면 돼요. 그 T스타에 대해서 어떤 S'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거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얘랑 같죠. 그러면은 반대 방향 부등식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 둘은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소모픽하니까 S는 솔티테이블 하죠.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알서 빚으면 된다. 근데 이제 뒤에서 이런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리니어 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문제로는 마지막 문제일 텐데, 이 친구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이게 10.3 마지막에 그 리세였나? 아무튼 그 사람 이름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듀얼 스페이스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지금 좀 살펴볼 건데, 얘는 푸는 것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리얼 넘버의 이너 프로덕트라는 구조는 사실 그냥 곱하기죠. x, y를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적한다라는 거는 그냥 x를 y를 곱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유클리디온 놈이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fx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먼저 fx를 1 곱하기 fx로 보면은 얘가 사실은 1fx죠. 그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얘를 u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이는 것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보이셔야 됩니다. 이그지스턴트 보인 거예요. 유니크니스 보이시면 됩니다. 유니크니스는 간단하게 보이시면 되죠.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어떤 리니어 맵이 있을 때 이게 아니죠. 네, 맞죠. 어떤 리니어 맵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리니어 맵이어야 돼요. 이런 리니어 맵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응되는 어떤 벡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 하는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뒤에 듀얼 스페이스를 할 건데 x의 듀얼 스페이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원투원 관계에 있다라는 걸 지금 보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함수를 사실 그냥 어떤 벡터로서 취급할 수 있다 라는 논리에 기반이 됩니다. 그 사실 얘를 뒤에 가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fx를 어떤 그 책들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마치 f가 함수인데 그냥 벡터로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저는 양자역학이라는 수업 때 들었어요. 물리학에서 보통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걸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제 사리사욕입니다. 그냥 한 30분 정도만 참아주세요. 듀얼 스페이스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이게 뒤에 사실 제가 한번 다른 주제로 듀얼 스페이스를 언급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SVD를 배우고 나서 이때 아우터 프로덕트를 배워요. 근데 그때 아우터 프로덕트를 이렇게 쓰거든요. X에 동그라미 쳐요. 근데 얘가 텐서예요. 근데 이 텐서 프로덕트가 듀얼 스페이스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거 때문에 듀얼 스페이스를 할 거고요. 참고로 이 듀얼 스페이스는 수학 전 분야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특히 해석학 2에서는 대놓고 듀얼 스페이스를 써요. 해석학 2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간단하게만 일단 여러분들 배운 내용 가지고 한번 설명해보자면은 적분을 할 때 그 dx라는 걸 쓰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 듀얼 벡터들이에요. 듀얼 벡터란 말은 무언가 어떤 벡터에 대응되는 거니까 대응되는 벡터가 있어야겠죠. 그 대응되는 벡터가 뭐냐면요. 파셜 x, 파셜 y예요. 이 미분 연산자들이 벡터들이에요. 이런 벡터에 대한 듀얼이 저 dx, dy인 거예요. 얘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dx에 파셜 x라는 벡터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리니어 맵인 거예요. 얘네들 리니어 맵이에요. dx는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df로 바꾸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x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그 듀얼 벡터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적분을 좀 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하려면요, 이러한 개념이 필요를 해요. 그냥 적분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예를 들어 어떤 거리 잴 때 ds 쓴 적 있을 거예요. 이 ds가 기억 안 나는데 뭐 있죠? r 사인 세타 t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redefine 시키려면은 듀얼 벡터의 개념이 필요해서 나온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면 미분기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들으셔야 하죠, 사실. 필수라서 재밌습니다, 되게. 그래서 듀얼 스페이스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 쓰여요. 근데 정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정의가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아마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다면 1번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저도 그렇게 처음에 알고 있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듀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듀얼 스페이스는 V에서 그 언더라인 필드로 가는 리니어 맵들을 다 모아둔 거를 듀얼 스페이스라고 원래 불러요. 이건 대수적인 듀얼 스페이스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이게 원래 듀얼이라는 말이 붙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듀얼은 자기 자신과 같아야 되거든요. 뭔가 아이소모픽한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인피니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의가 그런 친구들 중에서 컨티뉴스한 친구들만 모아놔요. 그 컨티뉴스라는 어떤 그 컨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0.3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친구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첫 번째 친구의. 근데 내용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2번을 쓰면은 2번은 아까 이 마지막 문제의 내용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예 대놓고 이름이 있는 정리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어떤 그 대응 관계를 만족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관계를 만족하게 돼요. 그 듀얼은 자기 자신과 아이소모픽하다. 뭐 같은지는 몰라요. 네, 아이소모픽하다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위해서 2번 정의를 보통 해석각도에서 많이 쓰고요. 대수적으로 그냥 1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 기준으로 할게요. 근데 이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의 경우에는 그냥 정의가 같은 정의예요. 인피니트 항상 무한대로 갈 때만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백그라운드를 또 살펴보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베이시스를 픽스 시키는 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파이나이트 디멘셔널로 가정할 거고요. 두 번째 베이시스를 픽스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베이시스 원소에 대해서 FI라는 리니어 맵을 정의할 건데, 기본적으로 리니어 맵은 베이시스 원소만 정의되면 끝나죠. 그래서 FIVJ를 크로네커 델타 IJ라고 쓸 거예요.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 정의 자체는 이거예요. 인덱스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제로고, 이걸 이제 크로네커 델타라고 부르는데 되게 자주 나오니까 이건 좀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조교님들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그 리니어 맵이 된 거죠. 첫 번째 사실은 이렇게 대응되는 이 FI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어디서? 이게 V 스타에서 인디펜던트 합니다. 이걸 보이는 방식은 여기에다가 이제 VJ를 작동을 시키면은 알파 J, FJ, VJ가 남고요. 얘가 그냥 1이죠. 그래서 이게 제로가라는 게 나와요.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다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표기를 할 때 보통 FI로 안 쓰고요. 사실은 VI 스타라고 써요. 얘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게 이제 듀얼 벡터인 거예요. 얘를 코벡터라고 불러요. 왜냐면 벡터에 대응되는 벡터니까 코벡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finite dimensional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 친구를 스팬까지 해요. 그러니까 linearly independent의 스팬하니까 베이시스인 거죠. 그래서 얘를 듀얼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얘를 듀얼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뭐 스팬하는 거는 아까 그 논리 그냥 쓰시면 돼요. 베이시스 원소만 정의되면 된다라는 그 논리를.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네. 맞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이제 그 evaluation map. 제가 아까 여기서 함수를 fx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 라고 한 거에 떡밥 풀자라고 하면은 evaluation map이라는 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어떤 벡터 스페이스와 그의 듀얼 스페이스의 어떤 곱 같은 걸 정의하는데 그냥 얘를 이렇게 디파인 해버리면 돼요. 얘가 이름을 evaluation map이라고 불러요. 얘는 토폴로지 수업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상수학에서도 마지막쯤에 나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함수의 v에서의 값을 나타내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evaluation map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성질이 뭐냐면 바이리니어 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리니어 맵이니까 리니어 그 이너 프로덕트랑 되게 성질이 비슷하죠. 그래서 표기를 같이 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까 그 정리를 쓰면은 실제로 무언가의 이너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사실 여기에서 이미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얘를 이제 v스타라고 쓰는데 v랑 v스타가 아이소모픽 하니까 v스타의 스타랑도 아이소모픽 하겠죠. 그래서 사실 듀얼의 듀얼이 자기 자신과 아이소모픽 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다이렉트로 보내는 함수가 존재해요. 그 함수가 바로 이 evaluation map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v에 대해서 fv라는 함수를 이렇게 evaluation에 대입한 걸로 제한을 두면은 사실 v스타에서 f로 가는 함수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어떤 v라고 하는 친구는 v의 듀얼의 듀얼로 임베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젝티브하게 꽂아 넣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evaluation map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듀얼의 듀얼이 자기 자신인 걸 보이는 방법 중 이런 다이렉트로 보이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중요해요. 나중에 텐서까지 배우면은 다른 내용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인피니트 케이스인 경우에 발레가 있어요. 그냥 이거 딱 보시면 돼요. 이거 궁금하시면은 그냥 그 폴리노미얼 링 있죠? 폴리노미얼 다 모아둔 집합 있죠? 그 폴리노미얼 벡터 스페이스의 듀얼 스페이스는 자기 자신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좀 약간 논리적 오류가 있어요. 얘는 적긴 적었는데 얘는 좀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논리적 오류. 이 말이 지금 이거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고 아무튼 이제 폴리노미얼 링을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폴리노미얼 링들은 결국에 x의 n승들의 적당한 서브로 나타낼 수 있죠. x의 뭐 i라고 쓸까요?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함수들을 이제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막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x의 n이 베이시스를 이루죠. 근데 이거에 대응되는 코벡터들이 있어요. 그 친구를 제가 f의 n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임의의 이러한 그 리니어 맵을 스팬하지 못해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는 되는데 스팬을 못해요. 그 말은 뭔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르다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디멘션이 다르다는 좀 다른 얘기예요. 얘는 사실. 네, 듀얼 어려워요. 되게 재밌어요. 어렵고 재밌습니다. 근데 모르셔도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방학 동안에 만들었던 자료라서 좀 수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기반으로 좀 더 나가볼게요. 이거 제가 그 링크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이거 수정해서 다시 또 만들 거라서 수정한 것도 링크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혹시 좀 더 시간 좀 오버해서 해도 될까요? 좀 급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혹시 중간에 일정 생기시는 분들은 그냥 저한테 말만 하고 그냥 나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뭐, 한 명이라도 남으면 저는 끝까지 하기 때문에. 네, 달려봅시다. 오늘 이거 프로젝션까지 한번 끝내보죠. 이제 앞에서 새로운 툴, 이너 프로덕트와 노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당분간은 이너 프로덕트에 초점을 둘 거예요. 왜냐면은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노름이 나와요. 근데 노름 자체로는 그렇게 큰 성질이 좀 뒤에서 나와요. 해석학 쪽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적만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볼 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볼 건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게 살펴보니까 어떤 각이 직각일 때 뭔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를 벡터 폼으로 써보면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게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의 핵심이에요.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각이라는 개념을 이너 프로덕트로 확장을 해보면 되겠구나. 두 번째는 그러면은 임의의 벡터 공간에서 수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를 하나, 일단 이것도 제가 한 두 달 전 본 거라서 지금 순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를 앞으로 어떤 내적과 연관을 지을 건데, 그게 바로 280번 내용입니다. 어떤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내적이 제로다 라는 거랑 동시 조건이다, 이걸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두 벡터의 관계를 오소고널하다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그 페어와이즈 오소고널한 어떤 벡터들을 모아둔 거를 오소고널 셋이라고 부를 거예요. 당연히 논제로 벡터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로 벡터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알 수 있진 않고 그냥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 수직이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퍼펜디큘러랑 오소고널이랑 노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퍼펜디큘러랑 오소고널과 노말의 차이. 이게 저도 이거 찾아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셋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앞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노름을 유클리디안 노름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노름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이름을 붙은 거죠. 그렇게 관점을 바라보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뭐든지 오소고널한 거예요, 사실. 근데 오소고널한데 좀 특별한 케이스의 퍼펜디큘러라고 부를 거고요. 특별한 케이스의 노멀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선대2에선 노멀을 잘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이 노멀이 다른 데서 나와요. 그 벡터 크기가 1인 걸 노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 때문에 노멀은 잘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이 좀 다양한 뜻이 있어가지고 얘는 안 쓸 거고, 퍼펜디큘러는 사실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퍼펜디큘러는 약간 그런 거예요. R2에서 어떤 곡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벡터 관계 있죠. 어떤 접선과 수직인 이러한 관계를 보통 퍼펜디큘러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원 같은 거 생각해보면은 원에서 나가는 이 벡터들은 항상 원에 접하게 이렇게 나가죠. 이런 관계를 perpendicular라고 한다라고 해요.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건 그랬어요. 반면에 노말은 R3에서 어떤 surface가 있죠. 어떤 표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표면에 접하는 평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접하는 평면을 결정짓는 그 벡터를 노말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칼큘러스 때 혹은 이제 기하 벡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면은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 노멀 벡터가 존재해야 되죠. 법선 벡터. 그 법선 벡터가 바로 노멀인 거고, 그래서 R3에서 R2에 대한 걸 얘기할 때 보통 노멀을 써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을 일반화시키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이거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오소고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결국에 저희는 오소고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걸 오소고널이라고 할 거고요. 알 수 있는 사실이 오소고널 셋은 항상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합니다. 왜냐면은 내적하면요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크로네커 I J죠. 이게 알파 이 부분이 크로네커 알파 I J죠. 그럼 얘는 I가 J랑 같을 때만 살아남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근데 이 친구는 논제로 벡터니까 양수죠. 따라서 이게 제로가 되려면은 알파 J가 제로여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로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칼라가 제로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콜로라인 당연한 거죠. 이거는 n개의 오소고널 벡터들이 있으면은 그냥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디멘션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걸 왜 하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표기가 간단해져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오소고널 셋이 좌표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일단 오소고널 셋이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개수들이 뭔지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내적을 해봤어요. 내적했더니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이 얘는 사실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고 있구나. 여기도 제가 지금 V를 앞에 썼습니다. 이거 실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복소수에서 순서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저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거 알게 됐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논제로 벡터가 있으면 항상 크기를 1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사실 얘를 분모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럼 얘는 항상 크기가 1이에요. 그때 개수를 보면은 얘를 그냥 샥 지우고 UJ 해시라 UJ 틸다라고 쓸게요. 틸다. 그러면은 개수들이 그냥 내적하는 걸로 나오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오소 노멀 셋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1로 만드는 거는 노멀라이저 한다라고 하고요. 정규화 시킨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오소고널 셋을 오소 노멀한 노멀라이즈드 된 오소고널 셋을 오소 노멀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오소 노멀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되게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벡터를. 근데 단점도 있어요. 저 계산하는 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 계산할 때는 오소고널까지만 계산하면 되고요.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뭐 좀 더 좋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소 노멀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노멀과 고널을 안 보시고 문제 풀면은 간혹가다가 문제에서 오소 고널을 구하라고 했는데 오소 노멀 구하면은 아마 그 앞에 있는 무언가를 던질 수도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4번 문제 바로 보면은 이걸 왜 제가 했냐면요. 그 문제가 이거가 아닐 거예요. 4번 문제가. 제가 바꾼 건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그 프리에 시리즈랑 관련이 있습니다. 약간 그 김준일 교수님 빙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프리에 시리즈의 대수적 관점에서 해석은 그냥 오소 노멀 셋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오소 고널이죠, 정확히 거기서는. 오소 고널 셋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미 배우셨죠? 사실 어떤 fx를 프리에 시리즈에 씌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프리에 시리즈로 만드는 이 친구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 V라고 했을 때 이 f를
V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킨 거예요. 그래서 프리의 시리즈 전개해보면은 좀 달라지는 케이스 존재하죠. 그 달라지는 게 양 끝점에서의 행동이 좀 달라져요. 뭔가 원래 기존의 F랑. 그 이유가 프로젝션 시켰기 때문이에요. 완전 같아지는 게 아니라 정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또 소개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게 한때 그 교과과정상 삼각함수를 안 배우신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면은 얘를 풀려면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바꾸실 줄 아시나요?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뭐 얘를 바꿔라 라고 하면은 아마 이거일 거예요. 이건가요? 이게 없어야 되나요? 모르겠네요. 없어야겠네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아셔야 이거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 구글에 쳐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결과물을 외우시면 됩니다. 되게 자주 쓰이는 거니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프리의 시리즈, 뭐 프리의 트랜스폼 이런 것들의 대수적인 의미는 그냥 오소고널 셋들에 대한 적절한 무언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번을 보면은 이거는 제가 이거 좀 익숙해지시라고 넣어봤어요. 오소 노멀 셋이 있을 때 이 X 트랜스포즈랑 곱하면 뭐가 될까?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오소 노멀 셋이면은 이게 아이덴티티가 될 겁니다. 얘는 모르겠네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요. 사실 그 닷 플로트 기준으로 x라고 하는 벡터랑 y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순서는 지금 그냥 써보고 맞춰볼게요. 이제 이거는 다른 그 xn들이에요. 얘를 계산해보면은 정확하게 이게 나오죠. 그래서 내적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 중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어요.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왠지 이 친구가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겠죠? 저 친구를 계산해보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수가 있겠네요. xn하고 x1의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쭉 나온 걸로 할 수 있겠죠. 얘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ij번째 성분이 뭐가 나오냐면은 xi랑 xj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게 나와요. 바꿔 말하면은 얘는 그냥 xi.y j라고 j가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오소 노멀 셋이죠.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즉
x의 인버스가 x의 트랜스포즈가 된다는 소리죠. 사실 앞에서 다이고널라이저블 할 때 x 인버스가 나와서 되게 찜찜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x 트랜스포즈를 바꿔주려면요, 그 오소 노멀셋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깔끔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가 된다는 소리는 사실 얘도 이거니까 그냥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렇게 벡터 폼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번은 넘길게요. 이거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좀 달라 보이죠? 앞에 거랑 같아 보이지만 좀 다른 게, 지금은 그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서브스페이스에 들어갈 조건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 이건 되게 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A를 먼저 보면은, 먼저 UI들은 그냥 오소 고널 셋인데, 사실 오소 노멀로 가정을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오소 고널로 해보죠. 그랬을 때, 이 V라고 하는 친구랑, V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뽑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랑 했을 때, 항상 오소 고널 하다, 이 V는, 이 V랑 이 친구는 항상 오소 고널 하다, 라는 건데, 이게 사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이 벡터는요, 이 벡터가 돼요. 얘를 W라 써볼까요? W.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냐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저 친구가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S라는 서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 V를 정사형시키는 무언가다 라는 걸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 프로젝션이죠. 네, 그래서 얘를 보이는 거는 그냥 직접 계산을 해보면 될 거예요. 실제로 V랑 얘를 열심히 전개를 해보시면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오소곤을 하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V가 논제로 벡터기 때문에 이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 쓰면은 얘가 바로 나와 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바로 써버리면 돼요. V를 네. 이 친구를 V랑 V-W랑 뭐 반대죠. W-V랑 V로 분리를 해서 보면은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쪼개지죠. 원래 이퀄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제로 벡터가 안 돼야 돼요. 왜냐면 이건 13번에 이거 앞에서 문제 이거에 의해서 돼요. 그럼 이게 제로 벡터가 아니니까 저걸 빼버리면은 스트레이트하게 큰 나온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프로젝션 시오리엄인데 이 부분은 다 나가셨나요, 교수님께서? 바꿔 말하면 이거를 보셨나요? 아, 다는 안 나갔어요? 네, 여기까지는 그럼 일단 하신 것 같네요. 네, 일단 아이디어 먼저 소개를 해 볼게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그냥 결론부터 내리면은 어떤 벡터가 있고 어떤 스페이스가 있어요. सब스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S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쓰면은 이 V라는 벡터는 S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을 지금 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V가 S에 안 들어가지만 V가 S에 있는 것처럼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벡터가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쪼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200을 좀 더 써보면은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해서 뭐 이렇게 두 개로 쪼갰을 때 이 친구를 기하학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V를 S로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정사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션 시킨 벡터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냐, 그럼 존재한다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거를 보는 게 프로젝션 티어리움이고요. 이 프로젝션 티어리움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 같은 얘기를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사라고 하는 개념, 아까 얘기했던 어떤 통계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에 대한 회귀선을 찾는 논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회귀선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백그라운드가 책에 좀 길게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V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어떤 서브스페이스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그 서브스페이스 S랑 X의 벡터와의 차이가 가장 작아지게 되는 그러한 W가 존재하냐, 그 W가 존재하면 그 W를 가장 근사시켰다 라고 하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얘를 아까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3차원 공간, 이게 XY 플레인이라고 해볼게요. XY 플레인이 있고 이렇게 생긴 벡터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 벡터를 XY 평면에 정사형을 시킨다라는 개념을 좀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결론은 알고 있죠. 수선의 발 내리면 돼요. 근데 이 수선의 발이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벡터와의 그 SY 플레인과의 거리가, 이게 거리가 다른 거랑 계산해보면요. 가장 작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 출발이 이런 노름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비슷한 개념들 여러 가지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각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 같은데, 이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렇게 각을 다 재봐요. 이렇게 각을 다 재보면은 가장 크게 나오는 순간이 생겨요. 그 가장 크게 나오는 그 각을 이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작은데 각은 가장 클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 좀 일반화 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를 살펴보면은 이거 혹시 증명이 이해가 되셨나요? 수업 들으실 때? 일단 아무래도 영어로 진행을 됐을 거고, 교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많이 적으셨을 텐데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딱 내릴게요. 이 프로젝션 티오림의 의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존재한다. 두 번째, 걔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예요. 존재하는 거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랑 별개예요, 원래 수학에서는. 근데 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2번입니다. 2번이 얘는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이거를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2번을 쓰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이 6.4 연습 문제를 그 다음 주에 풀어 오셔야 돼요. 싹 다. 제가 다 풀어 줄 거예요. 사실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긴 있어요. 풀어 보셔야 되고요. 그거 풀 때 저 2번만 쓸 거예요, 아마. 다른 거 잘 안 쓸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실제 계산은 3번입니다. 얘를 그래서 앞에 걸 두 개 치고요. 3번을 하나만 칠게요. 얘는 실제 계산. 그래서 2번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할 때는 그냥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된다 라는 걸 보이시면 되는 거고, 실제 계산 문제에 나왔을 때는 3번에서 구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어떤 x라는 벡터를 찾아라 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그냥 뭐라 부르죠? 아무튼 그런 것들, 어떤 도입 부분, 인트로덕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걸 증명을 안 했을 텐데
잠시만요. 네, 이거를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책을 좀 펼쳐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할 때 그 책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y를 픽스를 시킬 거고요. 얘를 픽스를 시킨 상태에서 어떤 w가 s에 들어갈 조건이 네, 이거를 y가 뭐 w 플러스 tg for some t는 리얼 넘버 그 다음에 c는 s의 원소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거를 가정을 깔고 가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얘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t를 좀 조절을 하면서 무언가를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정확히는 이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w를 픽스시키고 아무튼 간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지금 얘를 가장 작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얘를 미니마이즈를 시키고 싶은 건데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는 V랑 W랑 G는 고정된 벡터들이에요. 그 얘는 사실 그냥 어떤 함수가 돼요. 근데 이게 T에 관한 함수가 됩니다. 얘를 실제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제곱을 할게요. 실제로 전개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변해요. 이렇게 변하죠. 그럼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게 어떤 걸 원하는 거냐면요. 얘가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러한 W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W를 지금 프레션 SV라고 쓰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저 친구는 사실 그냥 2차 함수죠. 저 친구가 최고창이 양수인 뭐 0이어도 되고요. 양수인 어떤 2차 함수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생기는 어떤 2차 함수겠죠.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0보다 크거나 어떤 임의의 t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음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말고 최소한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혹은 뭐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라고 하는 거를 해석을 해 보니까 이게 v-wz라고 하는 게 항상 제로가 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2번 내용이에요. 2번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되려면은 실제로 그렇게 만족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존재성을 보인 겁니다. 이 자체로. 그래서 이번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저거를 모르시면은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열심히 시그마를 돌립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알게 된 경위가 뭐냐면 어떤 결론을 얻어내냐면요. v-w가 0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S에 대해서 어떠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하나요?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베이시스를 가져와요. 이거는 가져올 수 있겠죠? 왜냐면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니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얘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이것만 따져보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축소를 시키고요. 얘를 푼다라는 거를 보니까 W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xj는 얼마니? 라는 걸 이제 묻고 싶은 건데 얘를 찾기 위해서 실제 계산을 해봅니다. v-w랑 ui를 실제 내적을 풀어봐요. 다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요. 단순 계산이니까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얘는 uj, ui가 이거여야 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살펴보니까 이 친구는 그람 매트리스예요. 이거 순서를 어떻게 써야 되죠? 네. 이거 GIJ죠? 네. 그람 매트리스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그냥 BI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얘가 이거 전체가 GX라고 하는 어떤 벡터 폼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 뒤에 친구는 B라고 하는 벡터 폼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얘를 푸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풀어야 되는 문제가. 근데 G가 지금 그람 매트리스니까 인버터블 하겠죠. 따라서 X를 G 인버스 B라고 계산을 해버리면은 그때 이 X들의 개수를 각각의 베이시스 앞에다가 곱해주면 되더라 해서 실제 계산하는 법까지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프로젝션 시오리엄의 전부예요. 그리고 계산하시려면은 이 그람 매트리스를 구하셔야 되고 이 B도 구하셔야 되고 제가 이것 때문에 3번을 풀었다가 3번을 다 틀리게 된 경우가 바로 이 문제에 나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잘 없으면은 좀 더 가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S의 베이시스가 오소 노멀하게 뽑아올 수 있으면요. 그럼 사실 프로젝션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랑 같냐면요. 저희가 X, Y, G라고 하는 3차원에서 예를 들어 X, Y 평면으로 보낼 때 그냥 G 좌표를 0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거의 선형대수적인 버전의 해석은 이 친구를 X21 더하기 Y22 더하기 G23를 쓰고요. 이 아이들은 오소노멀 베이시스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다시 얘를 만드는 베이시스는 E1, E2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V라고 썼을 때 V랑 E1을 내적을 할 거고요. 그럼 나오는 게 X예요. 그 다음에 V랑 E2를 내적할 거예요. 그게 나오면 Y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프로젝션 XY 플레인에 대한 V라고 하는 벡터의 그 결과는 X21 더하기 Y22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 라는 결론을 재해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소노멀 셋이 저희가 알고 있던 좌표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현대수 1에서 베이시스를 배울 때 뭔가 좌표축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좌표축의 모든 걸 담고 있지 못한 거였죠. 왜냐면 좌표축은 기본적으로 서로 수직이 돼야 돼요. 근데 베이시스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장하는 도구가 뭐냐면 이너 프로덕트다. 거기 더 나아가서 오소고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이 이 S의 임의의 베이시스를 가져왔잖아요. 왜 존재할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S란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항상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이 단어인지 다음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걔를 항상 가능하다라고 할 거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방식이 그람슈미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람이라는 사람이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오소노멀 베이시스 가져오면 돼요. 별말 없으면은.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일인 거죠. 이거는 그냥 그 적용하는 건데 아까 회기선 구하는 거 있죠? 그 회기선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까지 하면은 이게 챕터가 아마 끝날 겁니다. 네, 코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버 디터미널 리니어 시스템 할 건데 기본적으로 그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랑 비교했을 때 미지수가 많으면은 이게 잘 안 되죠, 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따져 볼 거고요. 사실 이거 상관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부등호 잘 써야 되는데 아마 지금 보는 게 이거일 거예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미지수 개수고 이 친구가 식이에요. 이걸 가정하고 있으니까 식의 개수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식이 더 많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변수의 개수보다 주어진 정보가 더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러한 상황을 오버 디터민드 되어 있다. 좀 많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은 y가 컬럼 스페이스에 없으면은 좀 솔루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센스를 추가할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이게 들어있으면 베스트,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는데 구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솔루션 개념이 나옵니다. 즉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솔루션은 정확하게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이란 관점에서 풀기만 해도 그냥 푼 것처럼 취급을 하자라는 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여야 될 건 뭐냐면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일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거 증명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안 쓰여요. 그래서 사실 저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연습 문제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걸 지금 보이는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아이디어를 좀 확장을 시킵니다. 앞에서 배웠던 프로젝트 시오리엄을 좀 확장을 시킬 거예요. 저희는 ax equal y를 풀고 싶어요. 근데 얘를 다이렉트로 못 풀어요. 왜냐면은 y가 여기에 없어도 풀 수 있는 센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솔루션 이름을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부를 건데 그걸 언제 할 거냐면요. 그 x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지금 일단 여기 이걸 만족했을 때 그 x값을 솔루션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얘를 보니까 이미 저희가 앞에서 보였어요. 이거랑 비슷하죠?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 친구를 Y라고 볼 거고요. 이 친구를 AX라고 볼 거예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W라고 하는 벡터가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얘를 다시 바라봅니다. 얘를 만족한다는 소리는 이걸 만족을 해야 해요. 그게 앞에 프로젝션 티오리엄, 제 발음 안 좋아요. 프로젝션 티오리엄의 결론이었어요. 얘를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W라고 하는 게 A의 컬럼 스페이스니까 사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임의로. 근데 이렇게 쓴다는 소리를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어드조인트 성질에 의해서 얘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만족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매직이 발생합니다. C는 임의의 벡터예요. 임의의 벡터랑 내적했을 때 제로가 된다? 이걸 만족하는 거는 A 트랜스포즈 Y-AX가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이런 걸 만족한 X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프로젝션 티어리움이죠. 그 말은 얘를 만족한다. 즉 이걸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AX equal Y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찾는 거랑 같은 말이 되더라. 즉 바꿔 말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푸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항상 존재해요. 얘는 이러한 X는 항상 존재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수학에서 항상 존재하는 거. 그래서 얘를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러한 이퀘이션을 AX equal Y의 노멀 이퀘이션이라 부를 거예요. 이거 통계 시간이나 다른 수업에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들으셨다면은 얘를 노멀 이퀘이션이라 불러요. 그리고 노멀 이퀘이션은 항상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정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if and if 조건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저 앞에서 했던 게 전부 다 if and if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 그 예제가 하나 있어요. 예제가 뭐냐면요. 이거 좀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옮겨내야 되는데. 회기선을 구할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구할 건데 간단하게 y equal c0 plus c1t 그러니까 1차 함수에 대한 리그레션을 구해볼게요. 얘를 구한다는 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t1, y1부터 tn, yn까지 데이터가 주어진 거를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가장 근사시키는 이 데이터를 가장 근사시키는 1차 함수는 뭘까를 풀고 싶어요. 이거를 앞에서 봤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의 개념으로 풀 겁니다. 그러려면 리니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그 리니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바꿔 말하면은 지금 C0, C1이 얘네들이 변수예요. 얘네들이 사실 X예요. 앞에서 봤던. 그 다음에 A는 기본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첫 번째 친구들만 가져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Y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오버 디터미드 됐으니까 사실 이게 솔루션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걸 베스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결론 끝났죠? 얘를 푼다라는 소리는 즉 A 트랜스포즈 AC가 A 트랜스포즈 Y를 만족한다라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C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좀 몇 가지 정리가 좀 들어가는데 A가 논싱귤러면요 이 친구가 인버터블해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뭐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저는 파이썬을 통해서 구했는데 좀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에 이거 다 엑셀로 구했었는데 이제 파이썬으로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짜면요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이게 지금 뭐가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빨간색이 하나가 그 뭐냐 이거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y 콜 ex 플러스 1이고요. 다른 하나가 이거예요. 개수를 이걸로 삼는. 얘가 이제 1차항 개수. 그러니까 이게 이거겠죠. 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되더라. 되게 근사하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작동을 잘 하더라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그 선형대수가 다른 분야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경위 중에 하나예요. 뭐 실제로는 리그레션도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뭐 로짓인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잘 모릅니다. 통계를 공부 안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리엄을 봤고요. 그거에 기반하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봤는데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여러분들이 그 종강할 때까지 갖고 가셔야 될 개념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런 말 조심히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거 연습 문제 여기 단원 6.4 단원을 한번 다 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산 문제 빼고 몇 문제 안 될 거거든요. 네, 몇 문제 안 돼요. 네. 22문제 정도 되는데 네. 그래도 앞에 한 10문제 빼면은 한 15문제 되는데 그거 한번 풀어 보시고 오셔야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6.4에 제가 번호를 딱 지정을 해 드릴게요. 숙제는 아니에요. 그냥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오셨다라는 가정하에 나갈 거예요. 11번부터 21번, 20번까지만 딱 가시면 돼요. 몇 개 안 돼요. 이거 한번 쭉 고민을 쭉 해보시면은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한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이게 뒤에 또 나와요. 네. 더 있네요. 이게 연습 문제죠. 그래서 이거 연습 문제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